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땀이 범벅입니다. 오늘은 또 HBM이 열풍인데요. 근데 이 HBM이 열풍에 범용 D램이 공급 부족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D램 시장이 50% 정도 성장할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를 볼 거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범용 D램의 공급 부족이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반도체가 수요 폭발해서 대호황이다 이렇게까지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꾸준히 살아나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무엇보다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상반기 반도체 업황 반등이 이미 기업들의 실적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도 높은 감산을 했었어요. 감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다시 큰 폭으로 증설을 단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캐파 증설이 거의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평택 캠퍼스에 증설이 거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이에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작년 초에 이렇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범용 D램이 아마 이게 조금 공급이 부족할 게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또 소유는 뭐냐면은 화웨이라든가 텐센트라는 거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도 이제 HBM 증설에 들어가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HBM 증설에 가고 데이터 센터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가 ESS, SSD랑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D램 전략에 주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물량 강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D램 생산 능력 대부분이 수요가 강한 HBM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3E, 그 다음 12단 HBM3E가 아직 콜 테스트를 통과를 안 했다고 하지만은, AMD라든가 그 외 업체들한테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지난주 기사를 보면 SK 하이닉스는 HBM2E, 이거는 HBM2E라면은 상당히 앞에 세대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거예요. 요 HBM2E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구글에 자율주행차 여기 웨이모인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또 좀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이 HBM2는 삼성이 여전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2 그 다음에 이제 미니 HBM도 아마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BM의 메모리 업계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범용 D램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넉넉한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수율이 개선되면 두 가지예요.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수율이 개선이 되면 HBM의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됐을 때는 D램이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볼 거고요. 요 이제 평택 캠퍼스 P4의 페이지 3는 일시 D램 확정된 거는 제가 앞에 그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생산 능력 제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김재준 삼성 메모리 사업부 이제 그 전략 마케팅 실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 업계 생산 빗 그로스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D램은 생성형 AI 수요 대응으로 선당 공정 생산 능력이 HBM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그 생산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란 거죠. 역시 SK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무 담당도 얘기를 하기를 HBM 생산을 확대하는 만큼 일반 D램 제품 생산이 제한됐다. 업계 전반이 재고 소진이 가속화될 것이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재고가 상당량이 있어요. 그런데 재고 수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D램이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HBM에 더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게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5년 분기별 D램 이제 그 수요와 공급표인데 이게 포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1분기입니다. 1분기. 자, 공급은 329억 2200만 개입니다. 개. 요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수요는 340억 개예요. 여기다 벌써 이게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거죠. 자, 2분기, 내년입니다. 이거 25년입니다. 25년. 2분기에도 336억 6,400만 개가 필요한데 360억 개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도 대략 한 14억 개 정도 이상이 지금 부족한 거죠. 3분기 볼까요? 3분기 보면은 343억 3,100만 개인데 392억 개가 필요한 거죠. 그게 거의 50억 개 이상이 지금 부족한 거죠. 결정적인 내년 4분기죠. 내년 4분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HBM4가 나오는 이 시기죠. HBM4가. 그러니까 HBM4를 만들려면은 수율도 문제고 페널티도 커지기 때문에 아마 D램이 이 내년 4분기 전까지 삼성전자라든가 SK가 이 D램의 캐파를 증설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359억 4,300만 개가 생산이 되는데 수요는 415, 3,400만 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55억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캐파 증설을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가 내년 이제 6월에 가동을 시작을 할 거고요. 신문에 놨죠. 아마 이 하반기에 이러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 현상이 더 가시화가 된다면 평택 캠퍼스 P4의 페이지 2, 페이지 4를 D램이나 낸드 플래시로 돌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2000의 M16을 이제 D램으로 돌리고 이제 장비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자,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 SK 말보다 더 직접적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지난해 감산 이후 쌓아둔 재고 수준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판매를 진행했다는 거죠. 재고 쌓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제조업은 적정 재고를 항상 쌓아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1분기 양사의 D램 판가 ASP라고 그러죠. 전분기에 비해서 20% 올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보다는 주로 서버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파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코 다이 페널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것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넷 다이와 다이 사이즈가 수익성을 결정을 하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이게 300mm 웨이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요 넷 다이, 요걸 넷 다이라 그럽니다. 넷 다이, 요게 요 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300mm 12인치를 얘기를 합니다. 12인치 웨이퍼에
이제 이 300ml라고는 딱 정해졌는데 이 안에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웨이퍼 상의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곱하기 하나 다이당 판매 가격이죠. 요걸 곱하면은 이게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넷 다이가 130, 제곱 밀리미터. 그래서 요게에서는 543개가 요게 53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단가를 한 개당 $5였을 때 2,715달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한 장에. 그런데 이거를 100 제곱밀리미터로 하면은 70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곱하기 5 하면은 3,530달러가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넥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조금만 올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가 이 HBM은 일반적인 D램과 비교해서 칩이 2배 이상 커요. 거의 3배 정도예요. 그래서 웨이퍼 하나로 생산하는 칩수가 작아져요. 이 칩수가 여기에 지금 543개, 706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넷다이가 개수가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HBM은 이게 면적이 크단 말이에요. 크다 보니까 이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뭐 6, 7배 비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일단 이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HBM 제조를 위한 특수공정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요. 수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다이 이제 페널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 1만 개의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 DDR5와 HBM이 각기 필요한 웨이퍼 수는 11.1장 은 어디냐면 DDR5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BM을 만들려면은 몇 장이 필요하느냐? 31.3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DR5에 비해서 HBM이 3배가 페널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DR5에 비해서 HBM이 최소한 3배 이상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 또 불량이라는 얘기죠. 수율 이런 거 따져보면은 6, 7배가 비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도 마진이 뭐 50%, 60%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HBM에 필요한 생산 능력이 일반 D램보다 3배 가량 높다는 거죠. 이게 넷다이 페널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요게 넷다이 코어 다이 페널티라고 했죠. 이 페널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에 많은 개수의 HBM이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개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HBM 생산 비중 확대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D램의 생산 능력을 잠식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캐파 증설 없이 HBM의 생산 비중 확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HBM의 생산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와 SK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3사가 일제히 HBM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올해 3배 이상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2배 이상 하겠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블로그에 들어오면 제가 다 있거든. 삼성전자는 우선 HBM 생산 능력을 올해 말까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근데 이상하죠. 엔비디아의 아직 콜 통과가 돼서 대규모 납품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파를 3배 이상 올리고 내년에 2배 이상을 올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D램 생산 라인에서 HBM이 더 많이 들어가고 페널티도 더 큰데 3배 이상 큰데 그러다 보니 D램 생산이 자꾸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년 계획은 유동적이지만 이건 삼성 얘기예요. 삼성은 유동적이지만 SK 하이닉스에는 내년에 HBM 벌써 어느 정도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 증설기금은 이미 고객과의 협의가 다 끝난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에 맞춰서 지금 HBM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D램은 아무래도
HBM보다는 좀 덜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이제 테크 인사이츠라고 또 이런 그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데 GPU 시장 규모를 1년 연평균 성장률이 39%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제조업인데 아무리 반도체라 그러지만 1년의 연평균 그 성장률이 39%라고 2029년에 2650억 달러까지 이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HBM 시장이 공급 과잉이라든가 시장이 얼마나 더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저렇게 지금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HBM 시장이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물량을 결정하는 만큼 공급 과잉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지만은 시장인으로서는 고지봇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HBM 시장이 너무 갑자기 막 커져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I 반도체 없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첨단 HBM 대부분을 쓸어가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하락할 경우 HBM 수요 역시 큰 변화가 피하기 어렵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 GPU하고 HBM의 아마 생산 뚝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게 D램 공급 부족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중심으로서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AI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두 가지 그 수급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HBM 수요가 감소하면, 자, 이게 if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HBM 수요가 감소하면 전체 D램의 수급 상황이 달라지겠죠. 현재 보험용 D램 공급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던 HBM 생산 라인이 DDR5로 전환될 경우 순식간에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이 너무 잘 돼도 문제, 또 HBM이 너무 안 돼도 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BM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일단 공급을 의뢰하는 상황 등 HBM에도 가수요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막대한 생산 능력이 있는 만큼 공급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삼성이 물량 깡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HBM3E를 만일 퀄통과를 해서 대규모 납품이 된다 그러면 그걸로 순식간에 그 HBM 시장의 물량 공급이 많아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여기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에서 이제 D램이 생산이 되잖아요. 일본은 아마 HBM으로 가겠죠. 또 그렇지만 많은 양은 C라든가 기존 그 반도체 D램을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막대한 생산 능력, 이거는 SK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이거를 따라갈 방법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가 평택 캠퍼스 P4입니다. P4. 그래서 이게 반듯하게 안 그려지는데요. 제가 한번 이걸로 그려보면 P4가 지금 여기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가 하부층입니다. 하부층이고 여기가 상부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나눕니다. 그래서 요게 페이지 1, 요게 페이지 3, 그 다음에 페이지 2, 그 다음에 요게 페이지 4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은 아직 텅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페이지 1은 낸드 플래시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곧 가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게 페이지 3가 D램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전자신문에 의하면 내년 6월에 가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지 2는 지난 3월 말에 파운드리 라인으로 이렇게 마감 공사를 하다가 셧다운 시켰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파운드리는 아닌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당분간 계속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저것도 언제든지 라인을 그냥 확 뜯어 고쳐가지고 D램으로 가든지 다른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제가 보기에는 이
페이지 2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을 뜯어가지고 새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페이지 4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4는 텅 비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페이지 3에서 페이지 2에서 이거 공사하던 것들 여기를 그냥 파운드리로 하던 거를 갑자기 뜯어가지고 그냥 다 뜯어내버리고 D램으로 돌린다. 조금 이렇게 손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페이지 4를 여기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댔으니까 여기를 갑자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154라 그래서 154,000V 변전소고 요거는 그린동이라 그래서 폐수 처리장이고 요 뒤에 제3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조금 한번 보면 지난해에 수십조 규모의 반도체 적자를 봤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늘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 하나만 가지고 이제 D램 시장이 좋을 것이다. SSD 시장 좀 전에도 기사를 봤더니만 SSD가 모자라가지고 웃돈을 주겠대요. 웃돈을 줄 테니까 SSD를 공급해달라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장비 반입이 시작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페이지 3는 내년 6월쯤 일시 D램을 양산을 할 거고요. 장비 반입 이게 발주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팹에서 내년 말 최신 D램이 생산될 거예요. 여기는 HBM 전용이라 그러더라고요. HBM 전용 그 공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SK 하이닉스에는 2000 M16에서 지금 D램 그 장비들을 입고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할까 이걸 아마 심한 아주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청주 M15X, X는 이렇게 확장형이라고 그러죠. M15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증설하는 거죠. 여기에도 5조 3천억이 들어가고 향후에 20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HBM은 내년 물량까지 완판되다시피 한 상황, SK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삼성은 내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범용 메모리 그 반도체 공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호실적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조심스러워요.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을 분석을 한다는 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3분기 이번 지금 3분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3분기에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호황기에 복용한 영업이익 한 10조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돼요. 10조 원 정도. 제가 봐서는 10조 원을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가 2018년 3분기인가에 그때 최고의 실적을 올렸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7조였어요. 전설적인 기록이죠. 과연 삼성전자가 이 17조를 깰 수 있을까? 조금 어려워요. 3분기에는. 하여튼 10조 원은 넘어갈 것 같고 요 17조 원 사이에서 아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SK 하이닉스는 2018년 메모리 슈퍼 호황기를 넘는 한 7조 원 정도 가량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3분기, 4분기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 시장 상황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파 증설에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업계를 지금 다 주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눈에 보인다 그러면 평택 캠퍼스, 그 다음 SK는 뭐 지금 용인 원산면의 것까지 증설을 다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좀 더 과감한 그런 그 투자를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